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각에 70살 말숙은 이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쪽 무릎에는 파스를 2장 겹쳐 붙인 채였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청소 일을 시작한 것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날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도 말숙은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했냐고요?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는 45살 아들 동철이 아직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철은 20살 때부터 이 집에서 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었고, 취업을 하다 그만두었고, 사업을 하다 그만두었고, 그 뒤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5해가 흐르는 동안 동철의 하루는 한결같았습니다. 낮에는 자고 해가 지면 일어나 게임을 하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 먹고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말숙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차마 내치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동철이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말숙에게는 동철이 전부였습니다. 못난 아들이라도 살아만 있어주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도 말숙은 퇴근길에 시장을 들렀습니다. 동철이 요즘 들어 통밥을 안 먹는다는 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순댓국이라도 사가려다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순댓국을 싫어했던 게 생각나서 결국 두부찌개 재료와 계란을 사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또 그거야? 말숙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방문을 노크하자 동철이 헤드셋을 한쪽 귀만 벗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놓고 가. 말숙은 밥상을 내려놓고 문을 닫으면서 잠깐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이 찐 것인지 등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 넓은 등이 어쩐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말숙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 소리만 조용히 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말숙은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렀다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액 823만 원. 말숙이 기억하는 잔액은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할 때도 청소 일을 할 때도 점심 한 끼를 아껴가며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말숙은 손이 떨리는 채로 입출금 내역을 뽑았습니다. 2주 전 오전 11시에 5,8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말숙은 출근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인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말숙 단 한 명뿐이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숙이 동철을 불렀습니다. 동철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숙이 통장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동철이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쓴 거 아니야? 말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동철아, 이 돈 내가 뺐지? 동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인데 뭐가 어때서? 나도 이제 곧 쉰인데 차 하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말숙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말숙이 울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빨갛게 튼 두 손, 반백이 된 머리카락. 이것이 20년의 대가였습니다. 이틀 뒤 아파트 주차장에 은빛 외제 세단이 한 대 세워졌습니다. 동철이 세차 키를 손가락에 걸고 씩씩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제대로 된 차 뽑았어.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말숙은 그 차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이웃 복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숙아, 너는 아들한테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 일흔이 되도록 그걸 못 끊으면 어떡해. 말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말숙은 퇴근 후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치킨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돈을 거의 다 빼앗겼는데도 아들이 배고플까봐 시장을 들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치킨 봉투를 손에 들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오른쪽 가슴 아래에서 강렬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담벼락을 짚으려다가 손을 놓쳤습니다. 치킨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옆으로 말숙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말숙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치킨이 식겠네. 그것이 말숙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최 원장은 말숙의 보호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철은 부스스한 얼굴로 상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 중심으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남은 시간은 2달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철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달,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동철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숙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쑤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표정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철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붉어져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물집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 손이 평생 자신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손이 새벽 4시 반에
버스를 탔습니다. 이손이 외제차 값을 버셨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철은 그날부터 병실을 지켰습니다. 외제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사준 딜러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중고로 되파는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손에 쥔 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냈습니다. 처음에는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도 동철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숙이 낮게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영순이 달려왔다가 기저귀를 갈아야 할 것 같다며 보호자가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동철은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영순 간호사가 방법을 알려주었고 동철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숙은 눈을 질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손을 씻으러 가는 길에 동철은 복도 끝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것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자신 혼자 다 해왔을 것입니다. 늙고 아픈 부모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그 아들 밥까지 챙겼습니다.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깨물었습니다. 말숙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먹는 것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말숙이 동철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철아, 응 엄마 말해봐. 말숙이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김밥 먹고 싶다. 시장 김밥 있잖아. 엄마가 늘 먹던 거. 동철은 그 순간 가슴이 욱하고 조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먹던 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한 번도 해줬던 적이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동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올게요. 엄마 꼭. 말숙이 가늘게 웃었습니다. 동철은 그 미소를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튿날 동철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들렀다는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동네 이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서야 겨우 찾았습니다. 김밥 2줄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먹고 싶다 말한 음식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순 간호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철과 눈이 마주친 영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요. 동철의 손에서 김밥 봉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동철이 다시 잡았습니다. 침대 위에 말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 손 옆에 김밥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곡이었습니다. 25년의 뒤늦음을 담은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철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열다가 낡은 손목 보호대 2개와
파스 묶음과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동철아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과 함께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동철아, 이거 엄마 비상금이야. 내가 취직하는 날 밥 한 끼 사 먹어. 엄마는 너만 잘 되면 아무것도 안 바라. 동철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50만 원. 통장에서 다 가져간 뒤에도 어머니는 비상금을 따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는 날을 위해서 동철은 그날 이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동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쪽지를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면접 때 긴장이 오면 그것을 꺼내 읽었습니다. 취직하는 날 밥 한 끼 사 먹어.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동철은 인천공항 주차관리 요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동철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2년을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공기가 차고 어두웠습니다. 버스 불빛이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동철은 그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새벽을 이렇게 혼자 서서 버텨왔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배정받은 구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쪽 복도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걸어오는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니도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이 복도를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동철은 고개를 들어 공항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 있어. 거기선 이제 내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동철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밥 2줄 포장해 주세요. 집에 돌아온 동철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김밥 1줄을 펼쳐놓고 나머지 1줄은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담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것을 좋아했는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후회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밥상 앞에 혼자 앉은 사람의 어깨를 눌러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동철은 그제서야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사연 깊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